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2차전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18,000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과정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8월 18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입니다. 삼바. 그리고 방송 마무리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되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면서 수혜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실적으로 수혜주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스텝이 꼬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거든요. 전 정부에서는 분식회계가 무혐의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이게 또 분식회계 혐의가 또 인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그리고 지금 백신 얘기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모더나에서 백신을 준이 많이 얘기가 많은데 뭐 국회의원이 뭐 4,400만 명분 뭐 확보가 됐다는 어떤 현수막도 걸고 있었는데 백신 확보가 그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현수막이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이 되게 되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백신 특사 역할을 맡기기 위해 가석방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석방이 됐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상승이 나왔죠. 화면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인데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가석방 이슈. 가석방은 방금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 파운드리. 정부에서 이제 바이오 파운드리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똑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파운드리 생산 이 부분을 담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뭐 셀토니안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 쪽으로 수주를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고 그쪽으로 좀 수주를 주게 된다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견기업이란지 중소형 기업들이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더라도 비용이라든지 이런 시설 때문에 해외 쪽에 기술 수출료를 주고 임상을 위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해외 쪽에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쪽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삼성바이오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은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147,000원 요 부분을 찍고 현재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0.8% 반등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0.9%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약주 같은 경우 최근에 시장 하락세에서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제약주는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모더나 이슈 반영되면서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일단 어쨌든 시장이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주의 대장인 바이오주는 이제 흔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차트가 5일선이 깨지면 무조건 이거는 이제 손절 처리죠. 손절이란지 이제 수익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5일선을 이탈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 종목의 추세 자 보세요. 이 종목의 원래 추세는 이렇게 보면은 기울기가 이런 기울기죠. 이런 기울기인데 최근에 이 기울기가 좀 가팔라졌었죠. 그래서 아마 이 기울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슈 그리고 모더나 이슈는 소멸이 되고 이제 본질적으로 CMO 이런 부분들 올해 어쨌든 CMO 수주가 8조 원 가량이고요. 그리고 수주는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조 이상 뭐 CMO 수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 이슈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 변동성 무시를 하시고요. 요 21선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요 이전처럼 8월 초처럼 21선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한번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히든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급등이 났죠. 그러면서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나오고 그 이후부터 쭉 하락 추세입니다. 쭉 하락 추세고 241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어쨌든 장기 추세, 장기 성장성은 일단 살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자, 그동안 21선이 회복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죠? 21선 회복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21선과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단기 추세를 회복시키고 21선 지지 보이죠? 21선 지지라인을 보이게 되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서 다시 변동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변동성만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어쨌든 이 최근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보는 시각이 맞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이후에, 그러니까 어제 전일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어쨌든 매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화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에서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유상증자 이슈. 일단은 22,000원 돌파가 되지 않고 유상증자 이슈가 발표가 되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고, 그러면서 17,000원 가격대를 지지력을 보였지만은 반전이 쉽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고 상승 전환이 되고 조정이 나오고 난 이후에 매수 타이밍 충분히 주죠. 하락. 그리고 17,000원 지지력을 보이고 여기서 상승 전환, 대량거래 수반이 되면서 상승 전환이 나왔죠. 그리고 요 양봉이 어떤 역할을 했죠? 추세를 전환시킨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보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6%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전고점 돌파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0원입니다. 18,000원. 지금 이 회사, 그러니까 히든 종목의 모멘텀은 일단 자회사가 그 고체 전해질, 전고체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부터 고려 아연, 한송네오텍 이런 기업들까지 해가지고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히든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2차전지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18,000원 정도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히든 종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송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